머니투데이 기획 특집입니다. 돌아온 주총 시즌. 앞으로 2주 동안 상장사 90% 이상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가 이번 주총 시즌부터 더 확대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행동주의 가치 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돌아온 주총 시즌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소액 투자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인 경영 개입을 통해서 주가를 같이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획 특집으로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 김봉기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밸류 파트너스에서도 행동주의 가치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네. 가치 투자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것과 행동주의 가치 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이제 행동주의 투자입니다. 이것은 그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주권 회복 행동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현 정부도 국민 행동주의, 이 광화문에서의 보여준 그런 국민 행동주의로 현 정부가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이 이 주주들이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를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가지고 오신 자료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데요. 지배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을 개입해서 단기간에 이런 기업의 가치를 같이 끌어올리는 작업. 그 밸류 자산운용에서는 파트너스 자산운용에서는 좋고 굿, 칩 사고 액션 행동 전략이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그 탐욕과 공포로 인해서 이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매수를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희망을 하면서 기다리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매수를 해서 계속 기다리는 투자가 네. 기존의 가치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바이 앤 홀드. 예, 네, 예, 기존의 예, 가치 투자가. 예. 바이 앤 거기다, 홀드니까 예. 그 홀드하는 기간 동안에 희망, 바이 앤 호프, 희망하다, 뭐 이런 게 되겠는데, 저희는 바이 앤 액션입니다. 네. 예, 액션을 통해서 내재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굿입니다. 좋은 회사를 선택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칩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액션인데, 굿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굿의 핵심은 이제 현금, 하이 퀄리티 명품 회사입니다. 예. 명품 회사라면은 이제 비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시장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건데, 그럼 어떤 게 명품 회사냐? 규모의 경제나 혹은 뭐 전환 비용, 원가 우위, 네트워크 효과, 기술 특허 뭐 등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즉 현금이라는 건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현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금이 이제 계속적으로 축적돼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그 좋은 굿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칩인데요. 칩은 이제 지갑에 비유를 했을 때 그 네. 지갑의 표면 가격, 그 액면 가격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갑 내용물까지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지갑 내용물에 어떤 지갑은 기업들의 경우 채무증권이, 네, 즉 네.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지갑도 있고요. 또 거꾸로 지갑 안에 현금이 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지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물까지 같이, 지갑의 내용물까지 같이 보면서 그 싸다 비싸다를 고려하는, 네. 그래서 EV 관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션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액션. 많이들 네, 알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이제 예. 좋고 굿, 싸고 이건 알겠는데 액션이라 예. 함은 왜 이렇게 그 좋고 또 싼 좋은 기업인데, 명품인데 왜 이렇게 싸게 되어 있느냐? 이 가장 큰 그 잘못은 이 ROE입니다. ROE. 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는 게 ROE인데, 이거는 주주 가치, 즉 자기 자본의 증가 속도가 ROE가 되겠습니다. 이 가장 큰 게 지금 우리나라 좋은 상당수의 좋은 기업들 중에서는 자본 배분, 즉 축적된 그 현금을 통해서 그 현금을 계속 쌓아만 놓고 있으니까
그 분모, 자기 자본이 이제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이제 환원을 하는데 그 환원 방법이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매입 소각 혹은 배당을 적극적으로 해서 프리캐시플로우, 그 창출되는 영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그 현금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줌으로써 네. 높은 ROE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데요. 저희는 매수를 한 다음에 경영진들에게 이러한 어떤 합리적인 ROE를 높일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 전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소수 주주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 액션을 취한다는 겁니다. 액션은 미디어 캠페인이나 이번 주총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네. 거라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가치 투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전략 가운데 바이앤홀드, 거기다 재미있게 호프까지 우리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다 액션.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액션을 얼마나 한다고 한들 정말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를 한 거고요. 자, 현 주소를 보면 대주주에 의해 소액주주가 많이 희생이 된 것은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이런 너무 많은 이 상황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그동안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거나 투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예.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서 왜 저희들이 그렇게 ROE를 이렇게 외치고 ROE를 말하는지 그 세계의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경영을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투더 쉐어홀더스 주주 서한 그 내용을 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5년부터 경영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까지 ROE, 자기 자본 그 주주들의 가치 증가 속도가 ROE가 19.1%였습니다. 19.1% 52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올랐냐면은 자기 자본의 주주 가치가 11,000배나 그동안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는 24,000배나 올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ROE를 계속적으로 그 상장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소액주주도 자기의 파트너이고 그다음에 그 소액주주의 관리자로서 퓨디셔리 듀티라는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의 핵심, 경영의 어떤 목표를 ROE를 높이는 쪽에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ROE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액션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네.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얼마나 지금 현재 소액주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기업 지배 구조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주목하셔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평가가 137개국 중에서 26위로 2017년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순위가. 그런데 소액주주가 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한 세 가지 요소, 기업 이사회 유효성이나 소수주주 이익보호 이런 쪽에서는 약 100위 정도 수준입니다. 137개국 중에서 100위 수준이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계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위상 대비 너무나 큰 어떤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조사는 그 아시아 지배구조 평가 결과인데 10개국 중에서 우리 한국이 9등입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보다도 못하다라는 거고요. 100점 만점에 종합점수 52점인데 지배구조 문화 같은 경우 41점밖에 못 따라다라는 겁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거래소 규정인데요. 거래소 규정에서도 그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십이 없는 그 대주주 소수주주의 소유권이 없는데 이 자사주를 거래소 규정에서는 대주주 걸로 이렇게 이익을 해가지고 보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나머지 소수주주에게 엄청난 손실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대주주에게 그 손실의 대가를 이익으로 이렇게 몰아주고 있다라는 잘못된 그런 어떤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많은 참여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빠르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행동주의 이런 투자는 향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대세의 어떤 초입 단계, 아주 초입 단계, 시작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세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들은 말씀하신 스튜어디십 코드,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그동안 당연히 했어야 됐는데 간과했던 그런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고요. 또 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상법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민주화 법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조만간 하나하나 이 그 상법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이 법제화가 되면서 그 기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변화를 감지한 해외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동안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례 많이들 경험을 하시고 지배구조가 좋지 못하거나 경영상 비효율 또 그 밖의 원인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앞으로의 이제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들이 액션을 취한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예. 저희는 이번 주총에 4개 회사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소수주주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무시해서 대주주와 표대결까지 간 지금 상태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이런 어떤 치열한 어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사는 아트라스 BX, 그 다음에 키스코 홀딩스, 뭐 조선손제 그런 회사가 있고요.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감사위원 선임의 어떤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이 이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것보다도 약 10배 가까운 그 의결권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승리가 예상되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을 집결할 수 있는, 집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가느냐, 100만이 나가느냐, 1000명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아트라스 BX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요? 아트라스 BX와 같이 이제 또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갑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지갑에 현금이 약 15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지갑의 액면 가격이 6만 7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쉽게 말하면은 지갑을 사는 동시에 지갑은 공짜로 사고 지갑을 사는 동시에 8만 원의 이익을 본다라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치를 자사주를 사는 동시에 소액주주에게 똑같은 가치를 창출해 주는데 이런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표대결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요?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조선선제인데 조선선제도 뭐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그 좋은 그 영업 상황, 그다음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데 그 창출된 현금이 계속 쌓여가지고 ROE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삼성전자와 같이 이 상당 수준 주주에게 돌려줌으로써 높은 ROE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그 핵심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수주주가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가치, 행동 투자 주의의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면서 시장 공감텐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 김봉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장 공감텐도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